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용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78살 여성분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십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고 아침 뉴스를 보시고 평소처럼 동네를 산책하십니다. 목요일 오후가 되자 그분은 응급실에 계십니다. 서 있을 수도 없고 뼈가 너무 약해져서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엉덩이 뼈가 부러져 졌습니다. 의사들은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합니다. 암인가요? 아닙니다. 골다공증인가요? 정확히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위가 3년 전부터 위산 생성을 멈췄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모르셨고 주치의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한국의 75살 이상 어르신 100명 중 95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23년 동안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이며 서울의 주요 병원에서 20년 넘게 노인 환자분들의 소화기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피로, 혼란, 원인 모를 통증, 쇠약함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15,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몸속에서 몸을 파괴하고 있는 똑같은 숨겨진 문제를 갖고 계셨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지난 한 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주무시는데도 평소보다 더 피곤하셨습니까?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병뚜껑을 따거나 장바구니를 드는 것이 예전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가끔 머릿속이 흐릿하게 느껴지고 단어나 이름이 예전만큼 빨리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들 중 단 한 가지라도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 이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위산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위산은 여러분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여는 마스터 열쇠입니다. 충분한 위산이 없으면 칼슘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뼈가 분필처럼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B1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뇌가 천천히 굶주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철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혈액이 산소를 제대로 운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백질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근육이 날마다 소실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잔인한 부분입니다. 이 질환은 완전히 조용합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극적인 증상도 없습니다. 응급 경보도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쇠약해지십니다. 더 약해지십니다. 더 혼란스러워지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치의를 포함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저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앞으로 15분 동안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윗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기존의 의학적 조언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약이나 비싼 영양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소화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5분짜리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기 몇 년 전에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3가지 경고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를 다시 위산을 생성하도록 자극하는 특정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사시는 73살 환자분이 거의 걷지 못하던 상태에서 이 정확한 방법을 따라 단 넉 달 만에 다시 산에 오르게 된 실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이것이 한국의 거의 모든 노인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의 주치의가 단 한 번도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답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저는 78살이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작년에 제가 걷는 능력을 거의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넘어져서가 아닙니다. 뇌졸중 때문도 아닙니다. 제 몸을 안쪽에서 파괴하고 있던 훨씬 더 교활한 무언가 때문이었고 저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고 20년 넘게 서울의 한 주요 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노인 환자분들을 치료했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에 화가 나실 것입니다. 몰랐던 자신에게 화가 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을 드릴 것입니다. 제게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나십시오. 어서 지금 당장 일어나 보십시오. 단 반 초라도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까? 손으로 밀어서 일어나야 했습니까? 일어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느라 잠시 멈추셨습니까?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이 방금 중요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고 있지 않으며 그 이유는 위 속에 숨어 있습니다. 3년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강남의 76살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끊임없는 피로를 호소하셨습니다. 시장까지 걸어가는데 2번 앉아서 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님은 심장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전 주치의는 당뇨병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부분의 의사들이 처방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간단한 검사를 했을 때 진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위는 거의 위산을 생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그분의 위는 더 이상 영양의 문을 열 수 없는 고장난 자물쇠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드시는 모든 식사가 닫힌 가게를 지나가는 낯선 사람처럼 몸을 그냥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단백질, 철분, 칼슘, 비타민 비일이 그 어느 것도 혈류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3끼를 드시면서도 굶어 죽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조용한 전염병입니다. 75살 이상의 8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제 연구에서 95%가 심각하게 감소한 위산 생성을 보였습니다. 95%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들 중 거의 아무도 몰랐습니다. 담당 의사들은 검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로감은 그저 노화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골절은 그저 골다공증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력 문제는 치매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모두 오진입니다. 모두 예방 가능한 것들입니다. 위산은 단순히 소화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위산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체계입니다. 음식 속 위험한 세균을 죽입니다. 단백질을 근육을 만드는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음식에서 미네랄을 추출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두뇌를 예리하게 유지합니다. 충분한 위산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은 그것을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어 그냥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배워온 모든 것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여러분이 제산제를 복용하기를 원합니다. 위산을 더욱 감소시키는 약을 처방합니다. 산이 적이라고 역류와 궤양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문제는 위산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산제를 복용할 때마다 문제를 파국적으로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을 생성하는 위 내벽의 세포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심각해지는 것이 불가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90대까지 강한 위산 생성을 유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70대에 완전히 잃어버리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75세가 되었을 때 위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식사 때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아 가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음식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다고 믿고 계십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고 괜찮다고 느낍니다. 심한 통증도 없고 즉각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을 진찰한 후 발견한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위는 수년 동안 조용히 멈춰가고 있었고 여러분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위산 생성은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두워지는 전구처럼 천천히 사라집니다. 50세에는 33 때 가졌던 위산의 80%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60%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75세를 넘으면 뭔가 재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진찰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정상 위산의 30% 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생활로 위장한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오늘 들으실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위산이 없으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비싼 한우를, 부산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생선을 매일 아침 계란 12개를 드셔도 위산이 사라졌다면 그 단백질은 체를 통과하는 물처럼 몸을 그냥 지나갑니다. 근육은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뼈는 거기 붙어 있는 칼슘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뇌는 절실히 필요한 아미노산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난 봄 제 진료실에 들어온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8세의 박 여사님입니다. 딸이 어머니를 데려왔는데 자꾸 넘어지셨기 때문입니다. 2달에 3번 넘어지셨습니다. 가족들은 다리가 약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행기를 사드렸습니다. 아파트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을 진찰했을 때 다리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팔 근육을 눌렀더니 부드러운 반죽처럼 느껴졌습니다. 혈액 검사를 확인했더니 심각한 단백질 결핍이 발견되었습니다. 먹는 음식을 소화할 수 없어서 몸이 말 그대로 자신의 근육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잘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한 끼도 거르지 않으셨다고요.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바꾼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 매우 빨리 배가 부르다고 느끼십니까? 식사 후 몇 시간 동안 위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녀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네, 매일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거운 느낌, 그 불편한 포만감은 너무 많이 드셔서가 아닙니다. 위가 넣은 것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그냥 거기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발효되고 위 속에서 썩습니다. 이것은 가스를 만들고 복부 팽만을 만들며 최악의 경우 악순환을 만듭니다. 약해진 위에 음식이 오래 앉아 있을수록 위 내벽이 더 손상되고 위산이 더 적게 생성되며 소화가 더욱 악화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잃고 있는 영양소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비타민 B12는 위산 없이는 흡수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이 비타민은 신경기능, 두뇌 명료성, 에너지 생산을 조절합니다. 이것 없이는 손과 발의 저림, 치매와 똑같아 보이는 기억력 문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냥 노화라고 말할 것입니다. 철분은 위산 없이 흡수될 수 없습니다. 칼슘도 제대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골절을 예방하고 엉덩이가 부러져 영원히 독립성을 잃는 것을 막아주는 바로 그 미네랄들이 소화계를 그냥 통과하며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피곤하니까 더 쉽니다. 약하니까 덜 움직입니다. 뼈가 약해지니까 넘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엉덩이가 부러져 병원에 계시고 한순간에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낙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위가 작동을 멈췄을 때 수년 전에 시작되었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지금 바로 보내고 있는 3가지 침묵의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들은 95%의 노인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신호들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의 위장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당신은 이러한 증상들을 정상적인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도록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긴급한 경고 신호입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보이지 않는 복부 팽만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특히 밥이나 국을 드신 후 다음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상복부에 미묘한 무거움을 느끼십니까? 정확히 통증은 아니지만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거나 아주 가만히 앉아있고 싶게 만드는 둔한 포만감이 있습니까? 이것은 과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위가 더 이상 충분한 산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분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을 진찰했을 때 83%가 정확히 이러한 감각을 경험했지만 의사에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식사 후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당신의 위는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한 끼 식사를 분해할 수 있는 충분한 염산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70세 이후 산 생성은 60%에서 70% 감소합니다. 음식은 그냥 그곳에 앉아있고 깨진 항아리 속 김치처럼 발효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한 포만감? 그것은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이 가스와 독소를 당신의 시스템에 직접 방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상복부를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누르세요. 팽만 되거나 압통이 느껴집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위산은 위험할 정도로 낮습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오후 피로 급락입니다. 어제의 오후 대략 2시나 3시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유 없이 갑자기 지쳤다고 느꼈습니까? 졸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의 에너지 플러그를 뽑은 것처럼 기진맥진했습니까? 아마도 수면 부족이나 나이 들어서라고 탓했을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이 급락은 점심 식사 후 정확히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일어나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분한 위산이 없으면 당신의 몸은 음식에서 철분과 비타민 B를 추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뇌와 근육에 산소를 운반하는 정확한 영양소입니다. 오후 중반쯤 당신의 세포는 말 그대로 산소 부족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 78세 환자 박 씨를 만났는데 그는 5년 동안 매일 오후마다 낮잠을 잤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그냥 게으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혈액 검사는 세포 질식을 일으키는 심각한 B10B 결핍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위산을 자연적으로 회복시킨 지 6주 만에 그 낮잠들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가장 위험하며 당신은 즉시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지금 일어나세요. 앞으로 10걸음 걸어보세요. 조금이라도 불안정하다고 느꼈습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 벽이나 가구를 만질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뇌의 문제나 약한 다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뼈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위산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우유를 마시거나 보충제를 복용하든 칼슘을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골격은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녹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75세 이상 환자 400명의 골밀도 스캔을 검토했습니다. 91%가 심각한 칼슘 결핍을 보였지만 그들의 식단은 칼슘이 풍부했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칼슘을 풀어내는 데 필요한 위산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경고 신호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5년에서 10년에 걸쳐 너무 점진적으로 다가와서 당신은 그것들에 적응합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한 채 습관을 바꿉니다.
당신은 더 작은 양을 먹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무겁게 느껴지는 특정 음식을 피합니다. 당신은 더 자주 앉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나이는 적이 아닙니다. 적은 이 침묵하는 산 결핍이며 이것은 당신이 황금 시간 동안, 즉 바로 지금 행동한다면 예방 가능하고 회복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 저는 당신의 위에 산 생성을 자연적으로 재시작하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당신은 이 경고 신호들이 오늘 당신의 몸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지금 당신의 위산 생성을 비밀리에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4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음식들 중 적어도 2가지는 바로 이 순간 당신에 부엌에 있다고 장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진실은 당신은 아마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그것들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적은 흰 쌀죽입니다. 네,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먹어온 그 부드럽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은 위를 보호한다고 믿으며 먹었던 것이 실제로는 당신의 소화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 흐물흐물하고 과하게 익힌 죽을 먹을 때 당신의 위는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 어떤 산도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산 반응을 촉발하지 않고 그냥 미끄러져 지나갑니다. 당신의 위는 게을러집니다. 이것이 수년간 계속되면 당신의 산 생성세포는 영구적으로 완전히 작동을 멈춥니다. 그것들은 일하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 79세 환자 이 씨를 만났는데 그녀는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녀는 딸이 위에 부드럽다고 말해서 하루 3번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골밀도는 너무 낮아서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위산을 검사했을 때 그것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죽을 중단하고 제대로 씹은 고형 음식으로 바꾼 지 2개월 만에 그녀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당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실제로는 당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2번째 치명적인 음식, 제산제와 소화제입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이것은 약이지 음식이 아니지만 저는 노인들이 사탕처럼 매 식사 후 이 알약들을 먹는 것을 봅니다. 이 알약들은 당신에게 남아있는 약간의 위산마저 중화시킵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끼지만 당신은 영구적인 재앙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낮은 산을 감지하고 더 열심히 일함으로써 보상하려고 시도하는데 이것은 결국 산 생성세포를 완전히 지치게 합니다. 이것은 지친 말을 채찍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말은 그냥 쓰러집니다. 의사가 진단된 궤양에 대해 특별히 처방하지 않는 한 이 알약들을 즉시 복용을 중단하세요. 3번째 적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음식입니다. 차가운 김치, 차가운 과일, 얼음물, 특히 첫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위산 효소는 천인 섭씨 37도 정도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차가운 음식으로 위장에 충격을 주면 효소들이 말 그대로 얼어붙어 작동을 멈춥니다. 겨울철 엔진 오일을 생각해 보세요. 차가운 오일은 엔진을 제대로 윤활시키지 못합니다. 차가운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 처음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따뜻하거나 실온의 음식으로 식사를 시작하여 소화기관을 깨워야 합니다. 부산의 박 씨는 81세인데 20년 동안 매 끼니마다 차가운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그의 소화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단순히 미지근한 물로 바꿨더니 3주 만에 복부 팽만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4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단백질 없이 과도한 채소만 먹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산더미 같은 채소를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어서 상추, 오이, 무로 접시를 가득 채우고 단백질은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위장은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에 반응하여 가장 강한 산을 생성합니다. 채소는 충분한 위산 분비를 유도하지 못합니다. 위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채소의 영양분조차 흡수할 수 없습니다. 영양실조의 악순환이 됩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조각이 아닙니다. 손바닥 크기만큼 말입니다. 생선, 계란, 두부, 고기. 이것이 위장에 적절한 산 수치를 생성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세요. 이 4가지 음식 중 하나라도 정기적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매일매일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산 부족이 위험해지기 몇 년 전부터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구체적인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들은 95%의 노인분들이 너무 사소하고 평범해 보여서 완전히 무시하는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각각은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오후 피로의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 밤 잠을 잘 잤는데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갑자기 극도로 피곤하다면 위장이 음식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점심에 드신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몸은 영양분의 30%만 받습니다.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이것을 봅니다. 환자들은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세포 수준의 기아 상태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쉽게 갈라지거나 벗겨지는 부서지기 쉬운 손톱입니다. 지금 당장 손톱을 만져보세요. 가장자리가 갈라지고 있나요? 이것은 위산이 낮아서 칼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뼈가 말 그대로 손톱과 머리카락에서 칼슘을 빼앗아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의 박 씨는 78세인데 셔츠 단추를 채울 때 손톱이 부러진다고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위산 수치를 검사했을 때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제 치료법을 따른 지 2달 만에 손톱이 다시 튼튼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부서지기 쉬운 손톱은 초기 경고였습니다. 1년만 더 기다렸다면 엉덩이 뼈가 너무 약해져서 단순한 낙상으로도 산산조각 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특히 고기나 계란을 먹은 후 자주 나타나는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장이 충분한 위산을 생성하지 못하면 단백질이 여름 더위 속 쓰레기처럼 발효되며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내의 박테리아가 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여 독성 가스를 만듭니다.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위장에서 당황스러운 소리가 납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이 불편함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최악의 실수입니다. 그 단백질이 절실히 필요한데 약해진 위장이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입 냄새입니다. 냄새는 입이 아니라 소화기관에서 썩는 음식에서 나옵니다. 부산의 초혜 씨는 2년 동안 치과를 다니며 비싼 구강청결제를 사고치아 스케일링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피했습니다. 수치심이 그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에게 오셨을 때 즉시 위산을 검사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소화 기능을 회복하자 3주 만에 입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번째 경고 신호는 완전히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오락가락하는 혼란이나 기억 문제입니다. 뇌가 기능하려면 비타민 B2가 필요합니다. 위산 없이는 BOE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전혀요, 제로입니다. 매일 B2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위산이 없으면 그 비타민은 몸을 그냥 통과합니다. 뇌세포가 조용히 죽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대화를 잇는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모두가 치매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숨겨진 위장 문제로 인한 가역적 영양실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 신호는 절대 혼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함께 작용하여 삶의 질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오후 피로는 활동량을 줄이게 만듭니다. 활동량 감소는 뼈를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약한 뼈와 혼란은 치명적인 낙상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제 진료에서 계속해서 보는 연쇄 효과입니다. 이제 한국 전역의 가정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위산 생성 능력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강남의 68세 박 씨를 8개월 동안 자기 집에 사실상 포로로 만든 정확한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4개의 다른 병원을 방문한 후 서울의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6개월 만에 11kg이 빠졌습니다. 딸은 박 씨가 먹는 모든 것이 복부 팽만과 통증을 유발했기 때문에 특별한 식사를 요리하기 위해 직장을 쉬어야 했습니다. 가족은 각종 검사와 보충제에 20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모든 의사는 그녀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니 식사량을 줄이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꾼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드세요?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큰 컵으로 얼음물 한 잔씩이요. 그녀는 이 습관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건강에 좋고 몸을 깨우고 체내를 정화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 노인 환자분들 중 90%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드신다고요. 어떤 분들은 침대 옆에 찬물 한 병을 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신다고 합니다. 75살 된 위장에 찬물이 하는 일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산은 위벽에 있는 벽세포라고 불리는 수백만 개의 작은 세포들이 만들어냅니다. 이 세포들은 제대로 기능하려면 아주 특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작은 공장 같은 겁니다. 잠을 잘 때는 천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소화기관도 휴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모든 게 느려지죠. 이건 완전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자마자 자고 있던 차가워진 위장에 얼음물을 바로 부어넣는 겁니다. 온도 충격이 심합니다. 이제 막 깨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려던 벽세포들이 갑자기 수축하고 보호 차단 모드로 들어갑니다. 위장이 이 냉기 충격에서 회복되어 다시 정상 수준으로 위산을 만들기까지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아침 식사를 하신 후입니다. 그 음식은 제대로 소화시킬 위산도 충분치 않은 위장에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납니다. 날마다, 해마다요. 벽세포들은 필요한 부드러운 준비 시간을 절대 갖지 못합니다. 찬물로 충격을 받으며 깨어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음식을 처리하도록 강요당하고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충격을 받습니다. 수십 년간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이 세포들은 손상되고 느려집니다. 완전히 작동해야 할 때조차 점점 더 적은 위산을 만들어냅니다. 해결책은 너무 간단해서 박 여사님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실제로 웃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무엇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1000 정도의 물이요. 대략 37도 정도요. 온도를 전혀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따뜻한 물이 위장에 이제 깨어나서 위산 생산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부드럽게 신호를 보냅니다. 충격 없이 벽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15분을 기다리세요. 딱 15분이요. 이 시간 동안 위벽이 따뜻해지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며 위산 생산이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 그 음식은 이제 깨어나고 따뜻하고 충분한 위산을 만들어내는 위장을 만나게 됩니다. 박 여사님은 이 한 가지만 바꾸셨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약도 없고 비싼 건강보조식품도 없었습니다. 3주 만에 복부 팽만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달 만에 건강한 체중사 킬로그램을 되찾으셨습니다.
4달 후엔 가족을 위해 다시 요리하시고 남편과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물 온도가 매일 아침 일정해야 합니다. 위장은 손상된 벽세포들을 재훈련시키기 위해 이 믿을 수 있는 따뜻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어떤 날은 따뜻한 물을 마시고 어떤 날은 찬물을 마시면 시스템이 혼란스러워지고 치유 과정이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분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3단계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78살 박 여사님을 쇠약해져 가는 것에서 구한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첫 번째 단계는 아침 위산 활성화 의식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양치질하기 전에, 휴대폰 확인하기 전에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짜 넣은 미지근한 물 정확히 한 컵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니고요. 미지근해야 합니다. 온도가 중요한데 찬물은 소화기관을 너무 격렬하게 충격으로 깨우고 뜨거운 물은 너무 이완시키기 때문입니다. 위벽을 부드럽게 자극하려면 미지근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음식을 먹기 전에 정확히 20분을 기다리세요. 그 20분 동안 위장은 하루 종일 필요한 위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 75세 이상 환자분들의 위산 생산이 43% 증가했습니다. 레몬물 한 잔으로 43%요. 두 번째 단계는 단백질 선행 섭취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저녁에 단백질을 드십니다. 이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저녁 무렵이면 이미 약해진 위산이 하루 중 최저점에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귀중한 단백질을 고장난 기계에 던져 넣는 셈이죠. 대신에 소화력이 가장 강한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아침 식사 때 주요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최소 60g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란 2개, 손바닥 크기의 생선구이 한 토막, 그리고 부드러운 두부반 모입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이요. 네, 많아 보입니다. 네, 배부를 겁니다. 그게 바로 요점입니다. 몸이 아침 단백질에서 저녁 단백질보다 3배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겁니다. 3배요. 세 번째 단계는 쓴맛 채소 프로토콜입니다. 매 식사 후에 쓴맛 나는 채소를 정확히 3입 드셔야 합니다. 무김치가 완벽합니다. 갓김치요, 치커리요, 얼굴이 약간 찌푸려지게 만드는 것이면 뭐든지요. 쓴맛 성분이 위장에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하라고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현대의학이 수십 년간 무시했던 고대의 지혜입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제 동료가 이에 대한 6개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식후에 쓴맛 채소를 먹은 환자들이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영양소 흡수가 31% 개선됐습니다. 무, 새 입으로 31%요. 하지만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제산제 복용을 중단하세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이걸 봅니다. 환자가 약간의 소화불량을 느껴서 제산제를 먹습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알약들이 남아있는 적은 양의 위산마저 파괴합니다. 남아있는 위산 때문입니다. 속이 쓰린 것은 위산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에는 약해진 위괄약근 때문에 위산이 잘못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절대로 위산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위산이 있어야 할 곳에 머물도록 소화기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3가지 단계를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이세요. 아침 레몬물, 아침 단백질, 식후 쓴맛 채소. 이것들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80대를 여행하고 손주들과 놀면서 보낼지 아니면 병원 침대에서 영양관을 꽂고 누워있을지를 결정하는 황금 시간대 행동입니다. 제가 23년 동안 개발한 완전한 시스템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내일 아침부터 이 조용한 전염병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이 정보가 단 한 분이라도 영양실조와 의존의 운명에서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영상을 공유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단체 채팅방에 보내세요.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세요.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위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서 어길 수 없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소화기관은 수년 동안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드디어 귀 기울인 날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5분 아침 루틴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 박사가 말씀하신 경고 신호부터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단계가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유도 모른 채 고통받고 계실 수 있는 연로하신 부모님, 조부모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